어, 여러 가지 단원 이름이 뭐냐? 도함수의 활용 스텝 2 2- 스텝 2 하나씩 728번이 이제 제일 빠르네요. 728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네요. 밑이 2보다 큰 지수함수인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돼 있는 이 녀석이 하나 있고요. a는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x승 이 하나 있어서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고요. 각각의 그 k라는 x좌표가 k인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씩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뭐 a, b라고 하고 점 C가 뭐 당연히 k, 0이겠죠. 그쵸? 그래서 AC의 3배가 BC랑 똑같을 때 A의 값은 뭐 이게 뭐 계산하는 문제 같네요. 그러면 요 녀석 K, A의 K-1승 있고요. 그쵸? 요 녀석 미분하시면 A의 X-1 곱하기 ln A 하나 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A의 K-1승 ln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접선식이 Y는 A의 K-1 곱하기 ln A가 기울기고 X-K의 접점의 Y좌표는 A의 K-1승입니다. 이렇게 돼서 X절편을 찾고 싶으니까 X절편 Y에다 이제 빵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면 이 녀석은 하나 좀 날려도 되죠. 어차피 빵 안 될 거니까요. 빵 안 될 거니까 좀 날려버리시고요. 이 양 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얘가 1인데 1 이항해서 ln A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ln A분의 1에다가 플러스 K까지 이렇게 곱하신 게 접점의 X좌표니까 그 녀석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K-ln A분의 1, 빵이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또 두 번째는 역시나 2의 X승이니까 K, 숫자 2의 K승. 얘를 접점으로 하면 저 녀석을 미분하시면 2의 X승 ln 2 이렇게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2의 K승 ln 2고 따라서 접선식은 Y는 2의 K승 ln 2 괄호 X-K의 2의 왜 갑자기 더하기 2의 K승 이제 이렇게 써질 거고 역시나 X절편을 찾고자 하니까 Y에다 이렇게 빵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하나 또 역시 날릴 수 있죠. 절대 빵이 안 될 거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X는 정리하시면 K-ln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B의 좌표가 K-ln 2분의 1, 빵이고요. C의 좌표가 K, 빵인데요. 우리가 3AC는 BC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C의 길이를 보면 AC의 길이는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야겠죠. 그렇죠?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ln A분의 1인데 거기에 3배를 할 거고요. BC 길이는 그림 보니까 C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야 되니까 그냥 ln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ln 2의 3배 한 값이 ln A랑 똑같으며 그럼 이 녀석은 ln 8이니까 숫자 A는 8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얘 지수로 올려버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좀 밝은 것 같지? 다음 문제 739번 739번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좀 길게 써져 있어요. exponential x 더하기 1에 중괄호에 음미 x제곱 더하기 n-2에 x-n 더하기 3 플러스 ax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함수를 갖도록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겠죠.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던가 도함수가 항상 0 이하이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f'x는 exponential x 플러스 1 쓰시고요. 우리 안에 거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써서 더하죠. 그쵸? 그대로 쓰면은 뭐 x제곱 혼자 있고요. 그대로 썼을 때 n-2x가 생기고요. 미분했을 때 2x가 생기니까 플러스 이제 nx만 남기고요. 그대로 썼을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생기고요. 미분했을 때 n-2가 상수항으로 생겨버리니까 플러스 1 정도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정리를 하시면 소괄호로 바꿀까요? 더하기 a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실수 a의 최소값을 자 봐봐. 요 녀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 함수의 그래프만 내가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오케이?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있던지 뭐 물론 x축하고 만나도 되지만 x축 아래만 있던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자는 거야. 얘가 0 이상 또는 얘가 0 이하라는 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요 함수의 그래프를 또다시 그릴 거야. 이 함수는 x축 아래쪽에 내려가지 않거나 또는 x축 위로 올라가지 않거나 이런 건데 이제 느낌 보니까 x를 무한대로 극한을 씌워버리면 얘네들이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위쪽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즉, 요 녀석은 요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니? 왜냐면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x축 위로는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다로 그래서 그냥 요 녀석을 또다시 gx라는 함수로 하나 놔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문제가 gx의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로 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gx 또 미분하셔야겠죠. gx를 미분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쓰면 또 이게 좀 필요하네. 중괄호가. 그대로 쓴 거 하나랑 미분한 거 하나랑 더해야 되니까 x제곱 하나랑 그대로 썼을 때 nx, 미분했을 때 2x니까 플러스 n 플러스 2의 x 그대로 썼을 때 1, 미분했을 때 n이 상수니까 n 플러스 1 하고 a는 없어질 거고요.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은 exponential x 더하기 1에 x 플러스 n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에 결정되고 요 녀석의 이제 0이 되는 값은 오직 여기서만 결정을 받고요. 요 녀석이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져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gx 그래프는 참고로 요것도 알 수 있어요.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gx는 0을 향해 갈 겁니다. 그쵸? 알고 계시나요? 요 녀석이 0이 되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0으로 가는 힘이 더 세죠. 그쵸? 요 녀석 따라갈 거니까 x축 음의 방향에서 x축 점근선을 갖는 요런 그래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요렇게 있으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이게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 x축을 아직 모르네. 여기 0이 아니죠? a죠. a. 왜냐면 얘가 0이 되니까 뒤에 이제 a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가 a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여기에 극대가 되는 요 숫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가 되는 요 숫자는 마이너스 1인데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문제는 이게 지금 gx 그래프인데 요 gx 그래프가 x축 아래로 안 내려가야 되니까 요 점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지. 인준이 오케이? A보다 더 내려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 A보다 더 내려가는 거? 우리 이제 요 정도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A가 이렇게 없다고 쳐봅시다. 요 녀석 판별식 해볼까요? 0보다 커요, 작아요? 무조건 0보다 커요. 아닌가요? 0 이상이죠. 왜냐면 요 녀석의 판별식이 n제곱 빼기 4인데요. n이 2일 때가 빵이고요. n이 2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집니다. 그치? 그럼 n이 2일 때 봐봐 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선이 x축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n이 2일 땐 x축에 접해요. n이 2일 때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n이 2보다 커지면 어쨌든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되니까 x축 아래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마이너스 1일 때가 무조건 최소값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어차피 이쪽은 최소값이 없잖아. 이쪽은 또 얘랑 똑같아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g에 얼마가? 마이너스 1의 값이 얘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g 마이너스 1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 녀석은 1 되니까 안 써도 되고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기 a가 0 이상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a는 n-2 이상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 최소값을 gn이라고 하지. 즉 요때 이게 그 a의 최소값이죠. 그렇죠? 이게 gn인 거죠. 아이고 여기에 gx라는 함수를 또 썼는데 g라는 함수가 좀 부적절하네. h로 바꿉시다 우리. g라는 함수가 부적절하니까 이 녀석이 gn이고요. gn이 1 이상 8 이하가 돼야 된다니까 1 이상 8 이하가 되려면 3 이상 10 이하니까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55에서 1, 2 두 개 빼면 되니까 55에서 3 빼면 5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뚱뚱 뚱뚱뚱뚱 뚱뚱 뚱뚱. 되게 기네요. 좀 확대해가지고 찍어볼 것 같지. 자, 다음 문제 743번입니다. 스텝 2 여기다 써요. (743번) x는 익스포넨셜 4제곱까지 주어져 있고요. fx가 x 코사인 lnx 뭐 이렇게 갈 건데 요 녀석은 일단 f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fx가 0으로 갈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lnx는 계속 증가할 건데 lnx가 증가한다는 건 그럼 코사인 x는 어차피 코사인 안에 증가하는 값인데 그 값은 어차피 뿔마일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분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 값은 0에 수렴할 것입니다. 또 알고 있고요. 그렇죠? 로그 함수의 정의역 때문에 지금 x는 무조건 1보다 큰 범위밖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x는 1보다 큰 범위밖에 성립할 수 없어서 여기서부터 대신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 구하라니까 이제 미분 해봐야겠죠? 미분해서 뾰로롱 뾰로로롱 x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사인 lnx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한 거 쓰고 분모 그대로 하나 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분자 미분이고요. 이게 분모 그대로 쓴 거고요. 원래 있던 분모를. 그렇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요. 분자 미분하면 1이니까 어차피 얘네들 없어져서 또로롱 x제곱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분자에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0은. 즉 그러면 그 사인 lnx는 마이너스 코사인
lnx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치? 이 말이 탄젠트 lnx가 이제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탄젠트 ln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딨니? 4분의 3파인가요? lnx가 4분의 3파이 참고로 (4보다) 작습니다. 그치? lnx는 4보다 작은 값만 되는데 또 4분의 3파이에서 또 파이만큼 더한 거 4분의 7파이 정도 있나요? 그쵸? 4분의 7파이는 3보다 커집니다. 4보다 커요. 4분의 7파이가 4분의 7 곱하기 뭐 3.1 정도만 계산해봐도 이 녀석이 뭐 1. 얼마 되는 건데, 그치? 1. 얼마 계산해봐야 되나? 오씨. 그쵸? 7, 3에 21인데 21만 4로 나눠도 이제 5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없어요. 주어진 범위 안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즉 저 지점이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 값을 구하니까 유일한 그 값은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그치? 여기에 있을 거고 요때를 기준으로 어차피 탄젠트 녀석이 부호가 바뀔 거니까, 즉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선이, 탄젠트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선을 뭐 점근수 탄젠트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선이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lnx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인데, 그치? 그 값을 기준으로 어차피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니까요. 그쵸? 요 녀석의 부호도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그 값은 요 녀석이 지금 x가 익스포넨셜의 4분의 3파이죠, 그냥. 그쵸? 그냥 답은 f 익스포넨셜의 4분의 3파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익스포넨셜의 4분의 3파이 탄젠트 ln에다 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이가 나오니까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가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짠짠짠. 762번. 근데 그래프 그리기 시간 좀 많이 쓸 줄 알고 맞는 걸 준비하지 않았건만. 자 봅시다. fx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lnx는 x는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변곡점에 x좌표는 4일 때 f의 극소값은, 이렇게 물어보네. AB는 어떤 상수입니다.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f' 요식 x는 1에서 극대 f'1은 일단 무조건 빵이어야겠죠. 그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빵이니까요. 그쵸? 변곡점의 x좌표가 4라는 건 두 번 미분해서 4를 집어넣으면 또 역시 이제 빵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 봐야겠네요. 한 번 미분해 보시면 2ax 더하기 b 플러스 x분의 1. 따라서 f'1은 2a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빵 해가지고 요식 하나. 또 한 번 더 미분하시면 f2'x는 2a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2a 빼기 4 대입했으니까 16분의 1인가요? 걔가 빵입니다. 그럼 a가 얼마니? 32분의 1인가요? 맞나요? a가 32분의 1? a가 32분의 1 맞나요? 그럼 a가 3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니? 16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b는 빵이니까 b는 마이너스 16분의 17. 숫자가 왜 이러니 이거? 맞니? a는 32분의 1, b는 마이너스 16분의 17. 자, 그렇게 해서 다시 f'x식을 좀 보시면 f' 32분의 1 f'이니까 32분의 16분의 1x 16분의 1x 마이너스 16분의 17 플러스 x분의 1이
빵 되는 지점 또 찾아야 돼요. 극소가 되는 지점. 그치? 극소가 되는 지점이 1이 아닌 다른 거 하나 더 찾으셔야 됩니다. 양변에 16x씩 곱하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7 플러스 16은 16 17x인가요? 빵. 그럼 1 16 마이너스 x는 1 하고 16이 나왔는데 요 녀석은 극대였으니까 내가 찾는 극소가 되는 x값은 16이겠죠. 그쵸? 그래서 저 f16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F16은 A랑 B 찾았으니까 귀찮아도 한번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짜잔, 짜잔, 짠짠. 뚜둔뚜둔뚜둔뚜둔뚜둔 뚠뚠뚠뚠뚠뚠뚠 766번. 오차 다항함수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대요. 5차 다항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F'4가 0이고 F2'1, F2'4, F2'6이 빵이랍니다. 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이라니까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좀 밑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1에서 여기가 변곡점이거든요. 즉 여기까지 아래로 볼록 증가, 여기서부터 위로 볼록 증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잠깐 0 됐다가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여기도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상태가 바뀌는 순간 이 녀석이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그렇죠? fx의 그래프 가지고 기억번 f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갖니 구라예요. 기억번 땡. 그쵸? 자, 니은번은 이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줍시다. 봐봐, 이런 거 있잖아. x1하고 x2가 달라. 서로 다른 두 x값을 골랐어, 정의역에서. 근데 그 중에 얘랑 이 녀석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요. 얘가 크니 작니 같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것들은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자, 그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자, 위로 볼록인 곡선 하나 그려놓고 해볼게요. 증가하는 위로 볼록을 그려도 되고요. 감소하는 위로 볼록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점을 잡습니다. x1 또 두 점을 잡아요. x2 이렇게 잡으면 요 점의 y좌표가 fx1이고요. 요 점의 y좌표가 fx2인 건 다 알죠. 그쵸?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럼 둘을 연결한 선분, 이 선분에 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반드시 선분 연결하면 중점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중점의 x좌표와 중점의 y좌표는 너무 당연히도 x좌표끼리의 중점이고요. 중점의 y좌표 역시 너무 당연히도 y좌표끼리의 중점이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기 중점의 x좌표를 함수값으로 x좌표로 갖는 그 함수 위의 점까지 연결하면 위로 볼록인 녀석은 무조건 이 점이 얘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써봤더니 저 함수에다가 중점의 x좌표를
집어넣은 값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곡선상에서는 이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지.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게 그리면 요 값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변함이 없고요. 이 값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즉 위로 볼록인 녀석은 얘가 더 큽니다. 이건 위로 볼록. 이건 아래로 볼록. 이건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점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굳이 중점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중점일 필요가 없는 게 다시 그림을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상황으로 x1 잡고요. x2를 잡아요. 뭐 fx고요. 똑같이. fx2고요. fx1입니다. 그럼 두 점을 연결을 해요. 민서! 자, 내가 중점이 아니라 3등분점으로 잡아볼게요. 3등분점 대충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잡으면 되려나? 3등분점. 3등분점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3등분한 지점의 요 지점의 첫 번째 지점의 x좌표는 당연히 요 선분을 1대2로 내분한 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가 1대2가 되면 여기도 1대2가 될 거니까요. 우리 삼각형의 닮음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1대2니까 3분의 2x1 더하기 x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요 점의 y좌표도 y좌표를 fx1과 fx2를 1대2로 나눈 지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2배의 fx1 플러스 fx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위로 볼록인 곡선은 역시나 얘를 x좌표로 갖는 함수값 위의 점은 역시나 위로 가야 만난다는 거죠. 내가 중점을 관찰하든 3등분점을 관찰하든 위로 볼록인 지점, 요 점의 y좌표가 3분의 2x1 플러스 x2의 함수값인 지점이니까 즉 요 녀석이 중점의 의미가 꼭 아니어도 뭐 m 대 n 내분점인 상황들 그런 내분을 의미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요 녀석이 이쪽이 더 부등호가 크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m값과 n값이 어떤 양수라고 했을 때 f 이렇게 m 플러스 n분의 mx2 nx1 이랑 m 플러스 n분의 m fx2 n fx1 요와 같이 생긴 녀석들은 전부 다 위로 볼록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는 건 전부 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식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쪽이 커지면 위로 볼록이고 이쪽이 커질 땐 아래로 볼록이고 같을 땐 직선인 상황입니다. 뭐가 헷갈리냐? 이제 뭐가 헷갈려? 부등호 방향이 어느 게 위로 볼록인지 어느 게 아래로 볼록인지 나는 10년을 넘게 했지만 아직도 헷갈려요. 즉 머릿속에서 나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몇 번 그려봐야 아 이게 부등호 방향이 좀 안 헷갈리는 것 같아. 이게 부등호 방향만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766번에 이제 니은번 보기는 x1, x2가 이제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는데 둘 다 4와 6 사이래. 그치? 4와 6 사이에서 지금 얘가 더 작아. 즉 아래로 볼록이니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치? 즉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4가 어디 있고 여기 있고요. 6은 여기 있고요. 아래로 볼록이니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게 니은번은 참입니다. 지금 디귿번이고요. 자, 니은번 참이고요. 디귿번.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 니은은 참까지 나왔고요. 디귿. F0이 0일 때 F0이 어디 있냐면 지금 그림 보면 Y축이 2쯤 들어가 있어요. 지금 Y축이 2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Y축이 요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림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Y축 위의 점인데 여기가 X좌표가 0인 지점인데 F0이 0이면 즉 디귿번 보기에서는 X축이 여기 있으면 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F0이 0이면 원점을 지나면 즉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양의 실수 A. y는 a를 그릴 건데 양의 실수니까 y는 a가 위쪽에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위쪽에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값이 a냐.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어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쪽에 올라오다가 또 만날 거니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다른 데 거 보시면 계속 세 개입니다. 계속 세 개죠. 계속 세 개고 두 번 만나려면 극대인 지점을 상수함수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극대값이 a입니다가 맞는 말이겠죠. 디귿번도 역시 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짜잔. 짜잔. 767번의 디귿번도 그 그래프의 개형만 좀 그려놓으면 위로 볼록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로 볼록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짜잔, 짠짠. 지운다이. 769번.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익스포넨셜 빼기 x. 이 녀석은 지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됩니다. 지금 이 x승이 분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치 무한대로 가야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즉 양의 방향으로 x축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의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뭐 그래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할 때는 그냥 미분한 거 쓰는 거고 대신 뒤에 거 미분할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생길 거고요. 그대로 쓸 때 마이너스 k가 생기고 미분하면서 2가 생길 거니까 플러스 여기가 2 마이너스 k로 생길 거고요. 아유 왜 이렇게 계산 헷갈리냐. 뒤에 거 미분할 때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k가 생길 거고요. 플러스 k가 생길 거니까요.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빼기 x고 도함수의 부호는 오로지 요 녀석만이 결정을 할 거니까요. 도함수는 위로 볼록이고요.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k인데요. 2-k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0, 이쪽이 2-k일 수도 있겠죠. 언제? 2-k가 0보다 클 때, 그치? 2-k가 0보다 크다는 건 k가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 이 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고요. 그쵸? k가 딱 2랑 똑같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k가 2보다 클 때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2-k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 두 녀석은 0하고 2-k 위치만 바뀌어있지 그래프 개형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건데요. 다만 자 그래프 개형들을 좀 그려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게 증가하는 건데 미친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되 x축 점근선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요렇게 생긴 녀석들 판별식 써보면 이 판별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k 값에 따라서 x축하고 두 번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같이 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치? 얘가 0이 되는 값은 여기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이 부호에 따라서 x축하고 만나는 횟수가 지금 결정이 될 거 아니니?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확정 짓지는 말자고요. 자, 이 상태로 기니 D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K가 1이면 자, 잘 보세요. K가 1이라는 건 요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쵸? 요쪽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K가 1일 때는 맞나요? 안 맞나요? X축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X축하고? 안 맞나요?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즉,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X축 점근선을 갖는데 그 점근선이 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그럼 0이겠고요. K가 1일 때니까 요 숫자가 1이죠. 요런 그래프일 겁니다. 기억번에서는. 즉 F의 극소값은 1이니 극소값은 F0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F0은 K 곱하기 1 나오는데 K가 1이니까 극소값은 1입니다. 그쵸? 이게 맞는 말이겠죠. 기억번 참입니다. 자, 니은번.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극값을 한 개를 갖니. 지금 요 그래프도 그렇고 요 그래프도 그렇고 그래프 개형은 전부 다 2와 비슷하게 생겼어. 다만 판별식의 여부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이렇게 두 번 만나냐 안 만나냐 차이가 있지. 요 두 상황에서는 어쨌든 극대값 극소값이 하나씩 있으니까 극값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요 녀석을 생각해보면 근데 요 녀석은 감소하다 0 됐다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쵸? 즉 그래프가 요 때는 그 K가 2일 때는 반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또 감소합니다. 다만 X축 점근선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져 있을 겁니다. 됐나요? 감소하다 0 됐다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X축 점근선을 가져야 되니까, 즉 얘네 두 상황은 극값이 다 두 개고 이 상황은 극값이 없죠. 그쵸? 즉 극값을 한 개를 갖는 K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위로 볼록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로 볼록하려고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4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프 일단 X축 위아래는 중요하지 않고요. 디귿번에서는 K가 2보다 작을 땐 증가 감소만 좀 볼게요. 증가 감소만. 여기가 0, 여기가 2-K. 근데 K가 2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역시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 여기가 2-K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위로 볼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차피 이계도 함수 봐야 되겠네요. 아, 귀찮아요. 자, 이계도 함수 좀 또 확인을 해봅시다. 좀 귀찮지만 이계도 함수를 확인을 하시면, 앞에 거 미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써볼까? 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때 뒤에 거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하나 곱해지니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k-2의 x 하고 익스포넨셜 빼기 x승, 즉 x의 제곱 더하기 k-4의 x 플러스 2-k가 익스포넨셜 빼기 x승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는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다는 건 F2'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F2'이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볼록이고 0보다 클 때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쵸? 그러면 F2'이 어쨌든 F2'의 그래프 개형은 어차피 이 녀석은 점근선이 양의 방향에 있다라는 것만 의미하고 X축과의 교점은 이 녀석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F2'의 그래프가 요 녀석의 그래프가 Y는 저 녀석만 X제곱 플러스 K-4의 X 더하기 2-K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쨌든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야 하고요.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랑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치?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딱 여기까지는 와도 돼요. 그쵸? 1도 역시 여기까지는 와도 되죠. 그래도 그 사이에서는 0보다 작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계도 함수는. 따라서 요 녀석의 부호만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전부 다 0 이하이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건 1 플러스 k 빼기 4 더하기 2-k는 0 이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건 근데 요 녀석은 얘가 없어지고요. 요 녀석은 항상 성립하고요. 그럼 요 녀석만 보면 된다는 건데, 요 녀석은 얼마야? 6, 7 2k, 즉 2분의 7 k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7 이상이 3.5니까 정수 k 중엔 4가 제일 작은 값. 디귿이 또다시 참입니다. 아, 디귿번 같은 거 보기 되게 귀찮아. 짜잔, 짠짠짠짠. 다음 문제 784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좀 이렇게 너무 호흡을 빠르게 가져가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784번. 이런 건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맛이 있죠. 자, 그림과 같은 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뭐 해안에서 P까지 거리는 4이고요. P 지점과 말 사이 거리는 7. 그래서 해안의 한 지점 Q를 정하여 Q에서 해당 섬과 Q 지점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한대. 아하. 다리의 건설 비용은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P랑 Q는 다 육지죠 지금 그쵸? P랑 Q는 육지고요. 그 다음에 섬과 Q를 잇는 다리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섬이 있고요. 여기가 4km 떨어져 있는데 어딘가 Q를 하나 정해서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여기는 다리. 여기는 다리를 건설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를 건설한대. 도로를.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다리는 킬로미터당 5억이고요. 도로는 킬로미터당 3억이 든답니다. 그때 건설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랍니다. 자, 뭐 여기를 하나 미지수로 잡고 푸는 게 참 적절할 것 같아요. 뭐 x 킬로미터겠죠. 지금 단위가 다 킬로미터니까. 그럼 이 다리는 루트 16 더하기 x 제곱이고요. 도로는 7-x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건설 비용은 다리는 2km당 5억씩이니까 저기다 5를 곱하고요. 루트 이렇게 될 거고요. 도로는 쪽 킬로미터당 3억씩이니까 3, 7 빼기 x입니다. 이게 그 비용 함수를 fx라고 놓는 거죠. 참고로 x는 0보다 0 이상일 수도 있고요. 뭐 7까지 정도는 되겠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미분해가지고 그리면 안 되려나요? 열심히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미분해서 그림까지 그려드릴까요, 혹시? 혹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 같아요. 말이 좀 길어가지고. 자, 되게 읽기 쉽게 생긴 문제네. 785번. 뾰병. 그림과 같이 반원에서 지름 1인. 지름 1짜리 반원이고 내접하는 사다리꼴. 저기가 세타. 즉,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반원. 사다리꼴.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겠죠, 그쵸? 중심 세타. 또로롱.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그림 씨. 근데 그림을 너무 잘 못 그린 건가? 세타. 그러면 보조선은 어떻게 긋죠? 보조선 그을 필요 없이 당연히 요 길이도 1일 테고 당연히 요 길이도 1일 테고 요 각은 파이 빼기 세타고요. 이 평행사변형이 되나? 근데? 그런 다음 보장이 없는데? 요렇게 자르면 얘네들은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요. 여기가 세타인 건 자명하고요. 그쵸?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냥 저 삼각형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할 겁니다. 따라서 넓이는 요 삼각형은 2배니까 2분의 1 안 곱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2변과 끼인 각이 사인 값이니까 사인 세타가 곧 지금 요 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지금 그쵸? 삼각형 넓이 합이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에 사인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그냥 2분의 1 사인 2세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요 녀석을 넓이를 하나를 f 세타에 관한 식으로 놓고 역시나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샤샤샤 이게 미분해서 그려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그 이렇게 수선액을 해가지고 등변 사다리 건너 구하면 응. 그래도 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그럼 윗변 길이도 세워야죠 그럼. 윗변 길이는 전체 1에서 이제 요거 2개 빼서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르게 나와요 혹시? 만약에 저 F세타를 미분해서 그 값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값이. 그- 근데 세타는 일단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 값이 안 나올까요? 그 값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 설계된 건데 그럴 수 없지 않을까? 반드시 얘를 옮기다 보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한순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냥 위에가 2 코사인 세타죠. 위에요? 몰라요? 이 얼마예요?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인가요? 그러네, 2 코사인 세타네. 그러면은 여기 사인 세타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똑같은 식 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랑 똑같아요, 그쵸? 두 개 똑같지 않아요, 그쵸? 배각 공식 쓰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분하나 저렇게 미분하나 뭐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수는 없으니까. 그치? 787 뾰로롱 뾰로로롱 뾰로롱. 자, AB가 2구요, BC가 5인,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빗변 위에 P, P에서 수선의 발 Q, A, Q, P, Q 길이를 구하는 최소가 될 때 그 두 개 합이 최소가 되는 A, Q, P를 알파라고 하는데 저기를 알파라고 하는데 왜 저기가 알파죠? 알파가 좀 되게 이상한 데 있네요. 2, 5 여기서 하나 쑥 수직 Q P, 즉 지금 AQ 더하기 PQ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 세타가 알파일 때 최소이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미지수로 이제 이 두 개 더한 걸 미지수로 이제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x로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있잖아요. 2분의 5x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도 2대 5 닮음일 거니까요, 그렇죠? 2분의 5x.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2분의 5x고요. 그럼 좀 귀찮지만 여기서 AQ의 제곱이 AQ 길이가 루트 4 플러스 5-2분의 5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Q 더하기 PQ는 근데 사인 세타는 어디 갔지? 왜 세타가 하나도 없지? 어쨌든 자, 세타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x 플러스 루트 전개 좀 해볼까? 4분의 25 x의 제곱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5x에 플러스 25에다가 이제 4까지 더해야 되니까요. 29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숫자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죠? A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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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P. 이렇게 끝까지 풀면 세타가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여기도 이제 엇각이니까 세타가 똑같긴 한데
사인 코사인으로 해볼게요. 이대로 놓고 풀어도 풀리긴 할 텐데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왜 미분해야 되니까 답 한번 끝까지 찾아봅시다. 일단 그냥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 세트 안 쓰고 그냥 풀어볼게. 알았지? 세트 안 쓰고 그냥 풀어볼게. 요 녀석을 하나를 fx라고 그냥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2배 루트 쓰고 얘 안 했고 미분한 거 여기다 쓰면 얘 미분한 거 찾으려면 우와씨 핵귀찮네요. 그쵸? 이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진짜 세타를 이용해서 좀 표시를 해봅시다. 예, 지워. 빨간색 이거 좀 지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가 2 탄젠트 세타죠. 2 탄젠트 세타. 그치? 그럼 여기는 뭐 5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겠죠. 그럼 PQ 길이는 얼마니? 5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에서 5분의 1을 곱하셔야죠. 이렇게. 그치? 5분의 1을 곱하시면 계산 좀 정리하시면 얼마니? 2 마이너스 5분의 4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요 길이는 그냥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2죠. 그쵸? 코사인 세타분의 2입니다. 그쵸? 피타고라스까지 쓸 필요 없이 예분의 애가 코사인이니까. 따라서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2 더하기 2 마이너스 5분의 4의 탄젠트 세타인데 이게 좀 이쁘게 좀 정리가 되기는 하네요. 미분해 봅시다. 그냥 f 세타 이 녀석을 f 세타라고 놓고 f 프라임 세타는 얘가 2의 시컨트거든. 시컨트 미분한 게 시컨트 탄젠트거든요. 그쵸? 이 녀석을 몫의 미분법 하지 말고 2 시컨트 세타인데 시컨트 미분은 시컨트 탄젠트니까 2배의 시컨트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4의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없어졌을 거니까 그럼 2배의 시컨트 세타로 묶으시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2의 시컨트 세타는 빵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쵸?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인데 그치? 분모가 0 되는 거 말고는 절대 0 될 수 없어요. 그치?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요. 즉 무조건 0은 이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요 녀석 좀 정리를 하시면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는 5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양변의 코사인 세타를 5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0일 수도 없는데 양변에 그냥 5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올 때 5분의 2일 때만이 유일하게 빵 되는 값입니다. 사실은 저 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사실 모르니까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게 맞지만 그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 값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딱 마침 물어봤으니까 그냥 5분의 2가 답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네요. 세타로 사인으로 표현 안 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식이 복잡하게 나오니까 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줍시다. 자, 마지막 818번 818번 둥둥당당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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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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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탄젠트 세타겠죠. 기울기가. 그쵸?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일 겁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오케이. 자, 원 하나 그렸고요. 반지름 이제 일자리 원이 있는데 t가 제로일 때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원이 그냥 동그란 나무 원 고정돼 있다고 하고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 막대기로 각을 이렇게 좁히면 각이 좁아지면 원이 더 뒤로 이렇게 빠질 거야. 그치?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똑같이 다 1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세타가 좁아지면 요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t가 제로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이고, 뭔 말이야? 즉 이 막대기가 처음엔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처음 여기에 있었고 원이 딱 여기 이렇게 접해 있었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럼 t에 대한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24분의 파이래. 즉 t에 대한 세타의 순간 변화율 d세타 dt, 이게 마이너스 24분의 파이일 때, 그때 문제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점 C의 속력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여기가 당연히 2분의 세타고요. 그렇죠? 요 길이는 그럼 코탄젠트 2분의 세타입니다. 그렇죠? 얘분의 얘가 탄젠트인데요. 그럼 얘분의 얘는 코탄젠트겠죠. 그렇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곧 요 길이니까요. 요 점 C의 좌표가 코탄젠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매개변수 함수라는 거야. 봐봐. x 좌표는 얼마고 코탄젠트 2분의 세타이고 y 좌표는 1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요 녀석을 각각 세타에 대한 세타 t가 시각이니까 어쨌든 세타로 표현되어 있긴 하는데 우리는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있잖아. 그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표시를 좀 해보시면 dx dt, 이 녀석을 이제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왜냐하면 점 C의 속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 좀 정리를 다시 하시면, 지난번에 이제 속력 속도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점 C의 속도는 이렇게 쓰자. 어떤 점 P가 점 P의 T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x좌표를 ft, y좌표를 gt 이렇게 쓰면 그 점 t에서의 속도, 이 녀석은 f't g't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력이라는 건 이제 속도의 크기죠. 그쵸? 속도의 크기니까. 그래서 루트 이렇게 속력을 썼어요. 그쵸? 이거는 그 매개변수 함수에 관한 거고, 매개변수 함수가 아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잖아. 점 Q가 P가 위치가 그냥 여기는 x좌표는 t로 고정돼 있고, 그때 y좌표만 이렇게 t에 대해서 변해. 매개변수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일변수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양함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속도는 위치, 그 속도, 뭐 속도 역시 그냥 p 1, f't죠. 그쵸? 속도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시고요. 그럼 속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속도라는 건 그러니까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따로따로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따로따로 써줄 건데, 역시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C에서의 속도는 그러니까 dx
dt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요 함수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그쵸?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서 그럼 세타에 관한 함수로 쓰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뒤에다가 d 세타 dt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 음함수 미분법을 하는 거죠. 좀 밑에 좀 치우자. 그래서 요 녀석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왜 코사인이야? 코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얘 미분한 거 한번 들어와야 되니까 2분의 1에 CSC 제곱 2분의 세타 하고 곱하기 D세타 DT는 대신에 마이너스 24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또로롱 48분의 파이에 CSC 제곱 2분의 세타입니다. 이게 X좌표의 속도고요. Y좌표의 속도는 역시 dy dt 해야 되는데 얘는 빵이죠. 그쵸? 그쵸? 속력 지금 좌표가 그냥 계속 1인데요. 속도가 없어요. 그쵸?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그럼 속력은 루트 그냥 요 녀석만 X좌표만 제곱만 시키면 되죠. Y좌표는 제곱시키면 빵이니까요. 제곱의 루트는 그냥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절대값 씌워야겠죠. 그쵸? 우리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속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저기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세타에다. 코시컨트는 어차피 사인 역수니까 사인 6분의 파이의 역수죠. 지금 그쵸?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뿅뿅. 다음 이 아니네. 끝이네.